6월 16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80% 상승한 2946.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9% 상승한 777.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9종목, 코스닥에서는 4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롯데이노베이트, D&D파마텍, 한주, ART, 알체라, 오보젠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6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AI 수석에 현직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인 하정우 씨를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AI 수석이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되는 직책으로 하정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 공약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요.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 로드맵과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지휘하게 된다고 전해졌어요. 하정우 씨는 일찍부터 소버린 AI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소버린 AI란 국가가 자체적인 인프라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AI를 구축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AI 수석으로 임명된 이유라고 알려졌어요. 업계에서는 하정우 씨를 AI 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하정우 씨는 현장 전문가인 만큼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AI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의 원내대표당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민생법안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부대표를 신설했으며 상법은 코스피 5000 시대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언급에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웅진은 한 차례 미뤄졌던 프리드라이프의 인수 거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의 지분을 99.7% 확보했으며 토탈라이프케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원전 전력 테마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건설 붐이 일어나고 노후된 전력망 인프라를 대체하려는 수요도 겹친 결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내 변압기 기업들은 대부분의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 중인 가운데 JP모건은 미국의 대형 변압기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에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데이터 센터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 일대에 조성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전력 수요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원전과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방산 테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등 교전을 이어가면서 방산 및 석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하나그룹은 노스롭그루먼과 함께 다계층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노스롭그루먼은 미국의 우주항공 및 방산 기업으로 양사는 기술을 접목하여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 협업을 통해 하나그룹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석유 유가 테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교전 소식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원유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유 가격의 상승 속 석유 및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특히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두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디지털 자산 테마입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논의 초기 단계라고 알려졌으며 항공사 등의 대기업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가 마련될 경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최근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부분도 지속 부각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보안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더즈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그리고 토스 같은 플랫폼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카오페이와 함께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D&D 파마텍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인 DD01에 대한 미국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2차 평가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 시험은 계획대로 진행되며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를 내년 3분기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주 ART와 토모큐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S&D와 MSC가 상승했는데요.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밀양 2공장을 완공하는 등 삼양식품의 실적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S&D는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MSC는 원재료인 하바네로 시즈닝을 납품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폰드그룹과 AU브랜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의류, 엔터 등의 중국 소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JTC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은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JTC의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9,500원으로 유지했으며 JTC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270원입니다. 다음으로 우신시스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우신시스템의 자회사인 우신세이프티 시스템이 미국 포드의 일부 차량 모델의 안전벨트 공급을 확정했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완성차 업계의 사이클을 고려할 때 해당 수주 물량은 최대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최근 미국 덴버에서 열렸던 세포 기반 연구학회에 참가하여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온, 2위는 동양철강, 3위는 한국앙코르유전,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대한해운,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9위는 웅진, 10위는 SM백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철강, 한국앙코르유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웅진입니다. 동양철강은 강간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한 가운데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회담도 캐나다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앙코르유전은 석유 및 유가 관련주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기업이자 하나그룹의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코어롱 모빌리티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웅진은 지주기업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유니슨, 3위는 더즌, 4위는 BQAI, 5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6위는 IT센엔텍, 7위는 GSE, 8위는 MFM 코리아, 9위는 일신바이오, 10위는 제넨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유니슨, 더즌, BQAI, IT센엔텍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이며 유니스는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더즈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며 BQAI는 AI 및 표류사 관련주이자 AI 정책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T센엔텍은 방산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하나시스템, 5위는 LGCNS,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한전기술, 8위는 카카오,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LGCNS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이며 하나시스템은 방산 관련주입니다. LGCNS는 AI 및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파마리서치, 3위는 흥구석유,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D&D파마텍, 6위는 더즌, 7위는 코나아이, 8위는 헥토파이낸셜, 9위는 한국정보인증, 10위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흥구석유, D&D파마텍, 더즌, 헥토파이낸셜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이며 흥구석유는 석유 및 유가 관련주입니다. D&D파마텍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더즌과 헥토파이낸셜은 디지털 자산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